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에서 작업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진행 순서들을 좀 살펴보죠. 진행 순서는 뭐 별건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1강에서는 SPSS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죠? 오늘 이 통계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보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막연하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시험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만 어느 정도 숙달될 수 있다면 쉽게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만점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SPS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 강에서는 SPSS를 이용해서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 자료 불러오는 게 뭐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 엑셀 이런 데서 자료 불러오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냥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지정하면 되는데 SPSS는 그게 좀 달라요. 그죠? SPSS의 원래 SPSS의 파일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똑같이 불러오면 되는데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엑셀 파일 같은 경우도 불러서 쓸 수 있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불러오면 되느냐. 자료를 불러오지 못하면 분석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하게 되는데, 자, 분석하기 전에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면 분석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정의하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자, 4강이 이제 자료 변환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설문지나 이런 데이터를 모아와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코딩한 후에 필요한 형태로 자료를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변환하기. 그다음에 5강에서 데이터의 선택 및 가중하기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를 보면 언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남자만 또는 여자만, 그죠?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만 어떤 부분의 데이터만 선택해서 이걸 분석해라 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데이터 선택하기 또는 가중하기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1강에서 이 5강까지는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요한 부분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내용인데 1강에서 5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 분석들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강에서 5강까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강에서부터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 6강이 기술 통계입니다. 그죠?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방대한 내용의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게 바로 기술 통계고요. 그 다음에 7강에서 신뢰도 분석, 8강에 T 분석, T 검정, 그 다음에 9강에서 분산 분석. 이게 뭔가 할 건데 여러분이 사회통계에서 어느 정도는 다 들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분석하는 방법, 통계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들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10강은 상관 분석, 11강은 교차 분석, 12강 단순 회귀 분석, 13강 다중 회귀 분석, 14강의 더미 변수 만들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는 다 다룹니다. 저는 뭐 다양하게 뭐 많은 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으로 이 분석 방법들을 하는 절차대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절차를 그냥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절차를 기억해서 그대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시험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록이라는 게 있어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에 대한 정의를 해놨고요. 그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시험에는 사실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변수를 정하고요. 그 변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한 후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지는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요인 분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분석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 요인 분석을 모르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을 못한다.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될까? 다른 책들에는 요인 분석이 빠져 있어요. 분명히 요인 분석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뺄까? 그죠? 저도 이 부분을 뺄까 하다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록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이 부록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강으로 갑니다. 제1강 작업형 해서 SPSS Statistics의 구성이다 라고 했는데 수업은 항상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볼 겁니다. 교재에 8페이지잖아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책을 중심으로 우선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해도 간단한 거라고 해도 이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그래 여러분들은 반복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자, 본 강의 학습 내용은요. SPSS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PSS 시작 화면. 그죠? 처음 보는 학생들 있어요. 자, 이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 사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데 IBM 사이트 같은데 가면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버전을 줍니다. 그죠? 실습 버전을 주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은 한 달 정도 연습하면 아주 숙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시작 화면,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 창, 그 다음에 출력 결과 창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화면에 보시면 우선 SPS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작 화면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 창이 열리고 그 위에 시작 화면에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으로 이 대화 상자를 나타내지 않으면 체크해가지고 열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 화면의 대화 상자에서 그런 면이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자습서, 커뮤니티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작 화면 대화 상자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체크해서 이 창을 그냥 닫으면 다음부터는 SPSS를 실행해도 이 대화 상자가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창이라고 해요. 이 창 자체를. 엑셀 같이 생겼죠? 화면 자체가 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셀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보면 탭이 밑에 하단에 두 개가 있죠. 데이터 보기 탭하고 변수 보기 탭이 있어요. 자, 맨 위에는 제목 표시줄. 우측에 보면 설명이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9페이지 하단에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제목 표시줄이죠. 파일을 열게 되면 그 파일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메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엑셀은 여기 이 창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프로그램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자, 이걸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로 메뉴들이 여기에 있고요. 이 메뉴들 중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메뉴들을 도구 형태로 해서 여기에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바로 도구 모음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불러오기, 그죠? 파일 불러오기, 저장하기,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 뭐 실행 취소, 실행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도구 모음 자주 활용하는 아이콘들을 명령어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데이터 보기 탭과 변수 보기 탭이 있고요. 자료를 입력한 화면, 그 다음에 변수 보기에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지정을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메뉴라고 했어요. 그죠? 기본 메뉴. 여기에는 뭐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그죠?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 이 부분을 많이 쓰죠. 특히 우리가 이 SPSS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바로 이 분석이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많이 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파일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의 파일 생성 및 저장과 관련된 메뉴를 제공한다. 그죠? 불러오기, 저장하기 이런 게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다 비슷해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가긴 좀 서운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편집은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복사 및 붙여넣기, 옵션 설정, 변경 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보기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그죠?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메뉴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환이죠. 기존 데이터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변환한다.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메뉴죠. 그죠? 그래서 SPSS 스태틱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계 분석 기능이 여기에서 제공이 된다. 그죠? 나머지 뭐 다이렉트 마케팅, 그래프, 유틸리티, 확장, 창, 도움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파일 메뉴가 있어요. 파일 메뉴. 여기 뭐가 있는가 했더니 새로 만들기. 그죠? 우리가 한글에서도 새로운 파일 새로 문서를 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기, 기존의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기존에 저장된 것을 약간 수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정보 표시, 인쇄 미리 보기, 인쇄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는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또는 뭐 어떤 데이터에서 찾기, 그죠? 옵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컨트롤 G, 컨트롤 X, C, V 이것은 윈도우 환경에서는 다 제공하는 똑같은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뭐 이 명령어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상태 표시줄이라는데 여기 체크하게 되면 이 상태 표시줄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창의 상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격자선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 체크해서 없애면은 셀에 있는 선들이 없어져요. 선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보긴 편해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보통은 격자선에 체크를 해서 선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뭐 입력하거나 하면 좀 편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데이터죠. 데이터는 변수 특성에 대한 정의, 데이터의 특성, 복사, 그다음에 중복 케이스 식별이라는 메뉴가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파일 분할, 케이스 선택, 가중 케이스 이건 뒤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 활용하는 메뉴들이니까 이런 메뉴들이 여기 있다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이죠. 이 SPSS를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분석이라는 메뉴에 의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보고서, 기술 통계량, 평균 비교, 그 다음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차원 축소, 척도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평균 비교하면 뭐 T 분석 이런 걸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메뉴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파일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자, 우리가 메뉴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력 결과 창이 SPSS는 두 개가 떠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데이터 보기 창이 하나 뜨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나면 그 분석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출력 결과 창인데 바로 이러한 출력 결과 창이 하나 더 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창이 뜨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부팅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원래 뭐 부팅 시간이 좀 걸려요. 자, 프로그램이 뜨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열렸네요.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시작 화면 대화 화면이죠. 그죠? 대화 상자가 시작 화면에 떴어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최신 파일, 복원 파일, 뭐 복원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 대화 상자는 시작 화면 대화 상자는 별로 안 쓴다. 그래서 앞에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화 상자를 나타내지 않는다에 체크하고요.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 SPSS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목 표시줄이라고 했죠. 여기 제목이 나와요, 실제로. 그죠? 자,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들이 쭉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메뉴. 교재에서 설명. 지금 뭐 이 메뉴들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면서 메뉴들의 활용을 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이콘이에요. 그죠? 아이콘들. 그래서 많이 쓰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아이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에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셀이고요. 그다음에 변수 보기 탭과 데이터 보기 탭이 있어요. 그죠? 데이터 보기 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를 여기 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름은 뭐고, 유형, 너비, 소수점, 레이블, 값, 자,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창이 열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낚시 선호도 파일이라는 걸 한번 열어봤더니,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창이 열린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의 내용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SPSS를 한번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목 표시줄, 메뉴, 그 다음에 도구 모음의 형태가 있고 그 하나하나 셀은 엑셀과 비슷하더라. 그죠?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나, 그죠? 그 다음에 변수 보기 창과 자, 데이터 입력 창 두 가지의 탭이 밑에 하단에 있었다. 이게 이제 SPSS 통계 패키지의 형태라고 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